전국의 이배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배신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투로 만나는 39강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도플러 효과와 충격파, 소닉 붐 이런 거에 관계된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특히 우리 물리완 교과 과정에서도 우리 미리 학습을 했었는데 우리 도플러 효과가 사실은 물리2에 나옵니다. 우리 적색 편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우리 허블 법칙하고 우리 적색 편의 현상 우리 공부했었는데 그게 바로 도플러 효과였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도플러 효과가 무엇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플러 효과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발견하셨을까요? 도플러. 그래서 도플러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오늘 학습 목표 첫 번째 이겁니다. 도플러 효과가 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도플러 효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충격파, 충격파. 그다음에 세 번째 속도의 측정 장치, 이거 스피드건입니다. 선생님이 가끔씩 한 달에 한 장씩 뭐가 날라오는데 그게 바로 속도 측정 장치에 걸린 거죠. 자, 그다음에 천체 관측한다. 그래서 우리 바로 적색 편의 현상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막 결석이 생겨가지고 막 소변 누는데 겁나게 불편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도플러 효과의 충격파를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결석을 부시도록 해요. 의학적 활용. 그다음에 이제 도플러 레이더라고 있는데 이게 이름하여 별명이 태풍 잡는 레이더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진짜 태풍을 잡는 것이 아니라 태풍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 그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21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도플러 효과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플러 효과를 사실은 매일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를 선생님 정말 매일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매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앰뷸런스라든가 여기 소방차네요. 소방차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뭐 이게 경광등이라 그럽니까? 이거 막 이렇게 사이렌이라 그러죠. 사이렌을 막 이렇게 그거 막 달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그 SNS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막 사이렌 켜고 앰뷸런스가 가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갈라지잖아요. 막 그때 막 길을 잘 비켜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이렌 소리를 정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지한 이런 경우는 극히 없는데 정지한 차가 사이렌을 왜 켰을까요? 물리 수업을 위해서 막 켠 거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들릴 때 그냥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이렌 소리를 내고 있는 이 소방차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음원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음원. 소스. 소리를 내는 음원, 소스가 움직여요. 소스가 움직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이거죠.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왜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까? 그게 바로 도플러 효과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식만 우리가 공부해 보면 진동수가 커져요. 그 다음에 여기 진동수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요. 그래서 앰뷸런스 소리가 이게 막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음이 돼버려요. 고음이. 선생님 원래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소리였는데 막 달려오니까 이게 뭐가 돼버려요? 라가 돼버린다는 거죠. 라가. 그 다음에 원래는 소리였는데 이제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레미파 파가 돼버려. 파가 음이 낮아져 버려. 이렇게 음이 변한다 이거죠. 요게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자주로 관찰됩니다. 앰뷸런스가 막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 소리가 진동수가 커져요.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진동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낮은 음이 돼버린다. 낮은 음이.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도플러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음파, 이게 소리뿐만 아니라 음파뿐만 아니라 전파,
그다음에 전자기파, 즉 뭐 빛, 뭐 이거 다 포함해서 우리 이제 뭐 전자기파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음파라든가 빛에서도 도플러 효과를 그대로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바로 이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음원이 소리를 내는 이 음원이 이렇게 정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음원이 움직일 때다. 그러면 선생님 정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어떤 똑똑한 친구, 이 정지한 음원은 그대로 두고 선생님 뇌가 겁나게 빨리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진동수가 커져버려요. 그러면 만약 이 친구가 반대 방향으로 막 멀어진다, 그럼 진동수가 낮아져요. 그러면 도플러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음원이 움직이든가 관찰자가 움직여버리든가. 이러면 진동수가 다른 것처럼, 마치 상대 속도처럼 다른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플러 효과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탐스러운 교재에도 있는데, 이 도플러 효과는 오스트리아의 과학자인 이 도플러가 1842년 이중성의 착색 광선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도플러 효과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1842년이 지난 몇 년 후인 1845년에 이름이 발롯이야. 근데 이게 네덜란드,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에 있는 과학자 발롯이 실험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책을 뒤져보니까 어떤 책은 호른을 갖고 뚜껑 없는 차가 뭘까요? 기차. 뚜껑 없는 기차를 가지고 시속 60km/h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어떤 책은 호른을 갖고 실험을 했다 그러고, 어떤 책은 트럼펫을 갖고 실험했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발롯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무슨 악기든지 관계없어요. 일단은 소리 내는 음원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검증이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음원이 움직이는 경우, 아니면 관찰자가 움직이는 경우 살펴볼 건데, 기본적인 건 이거 아닙니까? V는 무슨 람다예요? F 람다예요. V는 F 람다인데, 우리가 진동수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랬는데, 진동수의 F라는 것은 람다분의 V가 된다. 요 식을 딱 보세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식이니까 요 식을 본 상태에서 선생님 수업을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료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관찰자가 움직일 때 도플러 효과라 그랬는데, 요거 음원은 가만히 있는데 관찰자가 움직인단 말이죠. 관찰자가.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자전거가 지금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는 이렇게 정지해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가 겁나 빠르게 음원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럼 이미 우리 답은 알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다가가게 되면 진동수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진동수가 증가하게 된다. 진동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높은 음이 돼버린단 말이죠. 고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앰뷸런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이 높은 옥타브의 음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원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관찰자가 겁나게 빠르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결국 속도가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동수가 증가하게 되죠. 진동수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파장의 관계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 파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파장의 변화가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귀가 이제 관찰자인데, 이 관찰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음원이 정지하고 있고 관찰자가 멀어지고 있는 경우, 여기 여러분들 요 파장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고 있었을 때 파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 파장이 기본이 된다. 관찰자가 움직일 때 도플러 효과에서 이제 식을 이제 유도할 텐데, 선생님 그 다음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빔 자료 넘겨주시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잘 보세요. 관찰자 O가 이제 식으로, 여러분들 좀 복잡하니까 결과식만 이따 공부하면 되는데, 관찰자 O가
V0의 속력으로 정지 상태에서 음원 S 쪽으로 움직일 때, 자 그러면 답은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다가갈 때는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증가한다. 진동수가 증가한다. 진동수가 증가해가지고 높은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식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F는 람다분의 V라고 그랬는데 V 프라임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V는 F 람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유도할 때 관찰자가 음원 쪽으로 움직일 때는 파장이 일정하다라는 걸 가지고 식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쫙 유도해 보면 F 프라임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람다에서 V 프라임이 되는데 이 V는 원래는 음원에서 이 V에다가 V0를 더해준다는 거죠. 상대 속도처럼. 그래서 실제로 V 플러스 V0가 돼서 요 속도가 크면 클수록 진동수가 기본 진동수 아까 그 처음 진동수 정지한 진동수보다 더 큰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제 식을 그대로 정리해 보면 음원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진동수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감소하려면 결국 음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상도 속도의 합성을 통해서 V 빼기 V0가 된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V 빼기 V0가 되는군요. 그래서 낮은 소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음원하고 관찰자 둘 중 하나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가 움직여요? 관찰자가 움직여요. 관찰자가 움직일 때는 V는 F 람다에서 람다가 일정하다. 그래서 다시 그 전 그림으로 갑니다. 자, 전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가면 중요한 것은 파장이 일정하다. 파장이. 관찰자가 움직일 때의 도플러 효과를 우리가 보면은 이때는 파장이 일정한 상태에서 식을 유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진동수가 커지고 멀어진다 그러면 진동수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뒤에 식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바로 요 결론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은 딱 그냥 한 번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제 음원이 움직일 때의 도플러 효과. 음원이 움직일 때. 그래서 이제 음원이 움직일 때는 파장이 변화가 되냐. 아, 선생님. 그러면 V는 F 람다에서 이때는 결론은 이 F를 찾아보는 건데 이때는 음원이 움직일 때는 음원이 움직이든지 안 움직이든지 소리의 속도가 340m/s로 일정해요. 그래서 V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시면 파장의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파장의 변화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유도 과정이 막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이제 보세요. 관찰자 A하고 관찰자 B가 둘 다 뭐 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어요. 정지. 그런데 이제는 뭐 하게 되냐면 음원이 움직여요. 요거 우리를 관찰자를 옵저버라 그러고 음원을 뭐라 그러냐면 소스라 그래요. 소스. 그럼 소스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소스가 움직여 가지고 가까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파장이 짧아지네요.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림 보실까요? 멀어져요. 멀어져. 왜? 아까 처음 S1에서부터 S2로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진동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 어찌됐든 음원과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이 상대적인 운동인데 가까워지면 높은 음이 나고 그 다음에 멀어지게 되면 낮은 음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통해서 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이 관찰자 A를 향하여 V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중요한 것은 음원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음원이 관찰자를 향해서 다가가니까 접근하잖아요. 접근하고 있었을 때는 정답, 높은 소리가 난다. 그러면 높은 소리가 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도 선생님이 지우지 않는 위에 흔적이 있죠. V는 무슨 람다? F 람다에서 V는 F 람다에서 누가 일정하다? 여기서는 V가 일정하다.
V가 일정했을 때 람다의 변화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원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바로 속도 상온 15도에서 소리의 속도는 얼마예요? 340m/s로 일정하잖아요. 여기 변함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파장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비교해 주는 거죠. 그러면 파장의 변화를 우리가 람다 프라임 요걸 찾아주려고 그러는데 처음 람다에서 델타 람다만큼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람다는 이렇게 음원이 관찰자를 향하여 VS라는 속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V는 F 람다에서 람다는 F분의 V, F분의 V. 그래서 선생님이 빔으로 이렇게 자리를 준비한 이유는 유도 과정은 한 번만 딱 보시라 이거죠. 결론만 찾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관찰자 A가 듣는 진동수를 이제 계산해 보면 진동수는 F는 람다 프라임분의 V, V는 일정한데 람다 프라임이 변했어. 그 람다 프라임은 요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올 거야. 요걸 쫙 가지고 와서 산수를 수행하니까 결론. 자 보세요. 이 결론식이 나왔는데 선생님 접근할 때 여기가 뭐가 됩니까? 빼기가 된다는 거죠. 접근할 때 빼기가 된다. 선생님 이거 뭐 외우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냥 쫓아오시면 됩니다. 아하, 접근할 때는 빼기가 되더라. 자, 뒤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 빔 자료에서는 그 멀어질 때를 나타내겠네요. 자, 멀어질 때는 VS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도 진동수의 변화가 있을 텐데 진동수가 낮은 소리가 들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F'은 V 플러스 VS분의 V 그 다음에 F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겠어요. 선생님이 아주 그냥 겁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음원과 관찰자가 움직인 경우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결론식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도플러 효과가 결국 음원이나 관찰자가 움직이고 있었을 때에 진동수가 다른 것처럼 들리는 것인데 다르게 들려요. 다르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음원과 관찰자가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F'이라고 진동수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F였어요. 그리고 기억할 때는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사자. 그래서 라이언 사자를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제로 붙은 건 뭐냐면 옵저버예요. 옵저버. 그래서 사람. 그리고 여기에 있는 S 붙은 것은 음원이에요. 음원. 그래서 이 음원을 선생님이 자동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중요한 거 만약에 자동차는 멈춰 있었다. 게임 끝! 자동차가 멈춰 있었다 그러면 요 식이 나오죠. 이거 자동차가 멈춰 있으니까. 그러면 V분의 V 플러스 마이너스 V0가 됩니다. 그러면 접근할 때 V0로 접근할 때 플러스. 이게 접근이야. 접근.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뭡니까? 멀어질 때야. 그러면 이제 사람 관찰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요거 없어. 요 0이 되죠. 이 마이너스가 뭡니까? 접근. 요 플러스가 뭡니까? 멀어질 때. 그럼 선생님을 볼까요? 요 식 하나 가지고 음원과 관찰자가 다 움직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사람도 막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겁나게 빠르게 가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도 막 다가온다 이거죠. 그러면 진동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증가하겠죠. 완전히. 그 다음에 만약에 둘 다 멀어진다. 그러면 진동수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둘 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경우와 멀어지고 있는 경우에 도플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이다. 요는 기억하는 방법은 사자, 요 제로가 옵저버예요. S는 소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 멀어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공식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외우지 않더라도 결국 이 말 하나만 지금까지 기억해 주면 돼요. 어떤 거?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증가하고 멀어지면 진동수가 낮아져. 그런데 그것은 비실 때도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프레시 자료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도플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테니까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사실은 소리도 겁나게 나는 거예요. 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요 식 하나만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요 프레시 자료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원래 자동차의 진동수는 얼마였냐면 소리의 진동수는 100Hz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벨로시티 오브 카잖아요. 그러면 음원을 움직일 거야. 어떻게? 여기 우리 40까지 가볼까요? 자, 대충 가고 런 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여러분들 보세요. 게임 끝났죠? 접근하니까 진동수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정지했을 때는 100Hz인데 이 사람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왜 바뀌었어요? 이제 멀어지고 있잖아. 멀어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숫자 조작을 해가지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요렇게 20으로 이제 해볼게요. 20으로. 자, 여기 리셋 누르시고 리셋 해가지고 여기다가 2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보다는 진동수가 조금밖에 안 올라갔을 거야. 자, 플레이 버튼 눌러서 런 달립니다. 자, 어때요? 100인데 106이에요. 그리고 요 자료 겁나게 좋아요.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죠. 계속 106.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이제 94.3으로밖에 안 들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리셋을 누르시고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마이너스 50. 자, 그러면 이거 정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멀어진다는 거죠. 자, 런 달리면 아하, 선생님 뒤로 가는 거 표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른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하셔서 이제는 자, 리셋 하셔서 요것을 0으로 놓으시고 자, 이제는 요 음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거를 움직여 보겠어요. 모터사이클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시킵니다. 마이너스 30. 자, 그래서 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9.1. 어때요? 진동수가 증가했죠. 그럼 마지막 실험 리셋 누르고 이제 선생님이 무엇을 하려면 요 둘 다 같이 다가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누를 테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접근한다. 119.9가 돼버리죠. 이게 바로 아까 식에서 왜 다시 둘 다 또 멀어지니까. 그래서 아하, 도플러 효과를 이렇게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식을 프레시 자료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소리는 우리가 안 들렸지만 진동수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식 하나만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쫓아오세요. 자, 키포인트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도플러 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소리를 내는 음원이라 소리를 듣는 관찰자가 움직일 때 선생님 아까 우리 뭐 빛도 해당하고 막 전자기파도 해당하는데 지금 우리는 소리 갖고만 일단 하겠어요. 음원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또는 관찰자가 움직일 때 진동수가 정지해 있을 때의 들리는 진동수와 다르게 들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크로즈업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기억하세요. 사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 이거 둘 다 0을 시켜버리면 V분의 1이니까 F죠. 원래는 F'하고 F가 같아요. 어떤 상태에서 둘 다 정지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결국 사자. 그래서 자동차가 멈춰있다 그러면 없어지고 사람이 멈춰있다 그러면 없어지고 위에는 접근, 멀어짐, 접근, 멀어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외웠나 뭐 외웠나 다시 한번 F'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항상 여기다 V 써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V 사장 마이너스 플러스 V 소스 여기다가 F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선생님과 길게 지금 설명했는데 요 식 하나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도플러 효과를 우리 조금 확장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책에 있는 구성과 조금 다르게 했는데 충격파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어디 있냐면 214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충격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실까요? 자, 충격파. 자, 충격파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음원의 속도가 음원의 속도가 음속보다 빠를 때 파면들이 앞으로 모여요. 그래서 원뿔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자, 이건 뭐냐면 음원이 이건 정지하고 있어요. 그냥 뭐 덮을 효과도 없고 그냥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음원이 움직일 때는 이런 파면의 변화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원의 속도라고 쓰고 여기다가 음속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결국 어떤 상태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소리의 속도 340m/s 상온 15도에서 그런데 음원 속도가 아직 조금 미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달려가는 속도가 이 자동차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음속이 조금 더 빠른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음원의 속도가 이제 누구하고 똑같아요? 음속하고 똑같아요. 음속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달리는 것이 소리의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원뿔 모양의 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파입니다. 그래서 충격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냐면 도플러 효과 공부할 때 나왔던 건데 바로 음원이 움직일 때 파면들이 겹쳐지는 거예요. 파면이.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되냐면 공기들이 만약에 비행기다. 비행기가 막 음속으로 막 간다. 그러면 공기들을 막 압축시킵니다. 그럼 선생님 이 음속하고 같았는데 이 음속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소닉 붐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갑자기 무슨 청주 상공에서 소닉 붐이 뭐 4초간 발생을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음속을 통과한 비행기가 그냥 지표면 근처에 좀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강력한 충격파를 주면서 소닉 붐을 일으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자료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 이제 논술이라든가 수능 문제에서도 시사성 있는 문제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소닉 붐이라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음원이 음속의 속도를 가게 된다. 그러면 이 파면들이 겹쳐버리는 그 상황을 봤죠. 그래서 소닉 붐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음속 발사체. 이거 뭡니까? 음속보다 더 빠른 그런 발사체가 만들어지는 충격파다. 그러면 그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따다다다다닥 겹치는 다다다다닥 이 파면이 겹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렇게 파면이 겹쳐 있는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음속으로 쫙 가게 되면 공기의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럼 뭐가 나냐?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압력으로 돌아가면서 강력한 폭발음이 나죠.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한 뭐 천둥 소리라든가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초음속 발사체가 원래는 상공 높은 곳으로 다녀야 되죠. 그런데 조금 지상이 좀 가까운 데로 내려와 가지고 강력한 충격파를 주게 된다. 선생님, 우리 충격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격파를 좀 이렇게 그림이라도 이런 파면이 겹쳐지는 것을 볼 수가 없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가끔씩 물결파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오리가 겁나게 빠르게 물결파가 이동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오리가 막 훔치고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오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 파면들이 이렇게 겹쳐져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는 또 어떤 거? 배가 엄청나게 막 빠른 속도로 가. 그럼 뒤에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요게 충격파, 소닉 붐 같은 이런 모양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소닉 붐이라는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 지금 충격파, 소닉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계속 아까부터 회초리를 들고 다니잖아요. 이 회초리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회초리를 겁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면 소리 나죠. 소리 나죠. 이게 바로 소닉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선생님이 굉장히 음속보다 더 빠르게, 음속보다 더 빠르게. 그러면 채찍질 소리가, 또 이 채찍질 소리도 여러 소리로 사람들이 들리던데, 어떤 사람은 채찍질 소리가 딱, 어떤 사람은 쩍, 뭐 이렇게 들린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총알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면 쌩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군대를 안 갔다 가지고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충격파, 소닉붐. 그래서 충격파에서 음속을 돌파해버리면 그게 바로 소닉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214쪽에 식이 하나 있는데 그 식을 선생님이 한번 유도를 해볼 테니까 한번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음파가 나가는 이 속도가, 소리의 속도가 V입니다. V. 그럼 V는 T분의 S이기 때문에 이 S를 계산하라 그러면 S는 뭔 T가 됩니까? VT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바로 VT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쫙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여기 90도가 되겠고 여기 각도가 세타라고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또 피타고라스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쫙 그으면 이게 바로 누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초음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음속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S는 이꼬르 뭔 T가 됩니까? VT가 되는데, 음원이 달려가고 있는 속도는 VS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VS가 된다라는 거죠. VS가. 그래서 VS가 되고 여기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아니, VST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볼 수 있냐면 사인 세타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인 세타 값 쉽게 한번 구해보죠. 사인 세타 값이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러면 빗변이 뭡니까? VS죠. VST. 자, S는 있고 VT니까요.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VT. 그래서 요건 굉장히 쉬운 계산이니까 그냥 쫓아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바로 TT가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VS분의 V인데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뒤집어 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또 사촌 동생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요거 사인 세타분의 이거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요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게 음속의 몇 배냐. 그래서 선생님, 요 음속의 뭐 예를 들어서 마하 2다. 이걸 우리는 마하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면 여기서 만들어진 원뿔이 우리 교재 마하 원뿔이고, 여기서 마하수. 그래서 이 마하수라는 것은 사실은 사인 세타 값을 구해가지고 뒤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속의 속도에 비교했을 때 음온이 몇 배 빠른가라는 것을 비교하는 게 마하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하 3이다 그러면 음속의 몇 배다라는 것이요? 3배. 그러면 상온 15도에서 소리의 속도는 340m/s이기 때문에 340m/s의 몇 배다? 3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닉 붐이라는 것은 이제 정리합니다. 음온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음온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음속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으면 저항 없이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음속의 몇 배냐 하는 용어를 한번 쓰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하수다라는 거.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하수라는 것은 음속의 몇 배냐라는 것을 비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텐데, 선생님 칠판을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 이제 느끼게 해주겠어요. 뭐를? 소닉붐을. 그래서 소닉붐은 사실은 굉장히 큰 소리를 내게 되는데,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소리까지는 낼 수 없고 그냥 프레시 자료를 통해서 소닉붐을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자료가 준비됐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도플러 효과예요. 그냥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음원이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똑같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진동수가.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 음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음원이 움직이는데 음속에 보세요. 이거 영어 해석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저 음속에 몇 배로 가냐면 0.5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0.5. 자, 이거 보이십니까? 아하, 이거 도플러 효과에서 우리 공부한 거잖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무 빠르게 진행해 버렸죠. 자, 그래서 리셋 하신 다음에 0.5로 간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긴 0.7인데 여긴 2.0. 아, 선생님 이제 다시 되돌아왔고 결국 도플러 효과를 우리가 경험했죠. 도플러 효과를. 그런데 우리의 관심 사항은 음속에 0.5 이런 건 관계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음원이 움직일 텐데 이 음원이 바로 누구로? 음속으로. 음원이 음속으로. 자, 이걸 1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소닉붐.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쫙 해주시면 소닉붐. 바로 요거. 아하, 선생님 굉장히 높은 진동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여기는 굉장히 낮은 진동수의 소리를 들으면서 선생님도 못 봤거든요. 이제는 저는 진동수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와주십시오. 시작! 0.5. 아, 결국 선생님, 아하, 도플러 효과가 확장되어져서 가다가 충격파를 우리가 본 것이고 결국 이 충격파에서 음원이 이제 어떻게? 그렇죠. 음속을 통과하는 그 순간 소닉붐을 경험하게 되고 그거보다 더 빠르게 간다. 그러면 이제 마수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음속의 몇 배냐라는 것까지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키포인트를 통해서 충격파가 무엇인지 소닉붐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충격파라는 거 음원의 속도가 음속보다 빠를 때 에브리바디 파면들이 모여서 원뿔 모양의 팔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고재근 선생님이 오리가 물결파를 그리면서 나아가는데 오리가 겁나 빠른 오리요. 그러면 이 원뿔 모양의 충격파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가 겁나게 빠르게 간다. 그러면 이 원뿔 모양의 팔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음속보다 이제 커가지고 여기 밑으로 보세요. 초음속 발차체. 이게 막 전투기들 뭐 마하 4 그러니까 겁나 빠른 거죠. 음속의 4배로 간다 이거죠. 초음속 발사체에서 만들어지는 충격파라서 공기의 압력이 급격하게 압력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래서 원래 도달오는 상황 속에서 뻥 하는 폭발음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이름하여 소닉 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도플러 효과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개념을 좀 확장해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 일상하고 좀 관계 있는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세 번째 속도 측정 장치. 다시 말해서 스피드 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하는 이 편지가 있는데 그게 신용카드 돈 좀 내세요라는 편지와 그 다음에 가끔씩 주차 딱지 뭐 이런 거 날라오죠. 바로 스피드 건인데 이게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피드 건은 총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 건,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피드 건인데 가끔씩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겁나게 옛날에 던졌던 우리 선동열 감독님들이 아니라 감독님 공을 딱 이렇게 던지면 스피드건으로 찍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스피드건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모양인데 아직까지 선생님이 스피드건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피드건을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 쫙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면 경찰 아저씨 협찬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개념이 음파에서 무엇으로? 레이저니까 빛이죠. 빛으로 확장하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바로 자동차가 오고 있어요. 자동차가 오고 있는데 여기서 스피드건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쏴가지고 되돌아올 때 보세요. 레이저를 쏴갖고 되돌아올 때 이 자동차가 겁나게 빠르게 오겠다. 그럼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동수가 증가해요. 진동수가 선생님 표현 2배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2배가 아니라 요 작대기 2개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접근하고 있으니까 진동수는 커질 거예요. 근데 이 커지는 정도는 화살표 하나예요. 그러면 아하, 이것을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해가지고 영상 표현 장치로 표현해서 속도로 환산하면 이 얼마의 속도로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스피드건이다. 그래서 스피드건이라는 거, 이거 매달려 있는 그게 아니라 권총 모양으로 쏘는 그 원리가 바로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 빛의 도플러 효과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넘어가서 이 속도 측정 장치, 다가오는 차를 향하여서 무엇을 빛을, 그래서 진동수가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처음 진동수보다 증가한다. 당연히 접근하니까 증가하겠죠. 근데 그 증가하는 정도를 비교해서 숫자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거나 야구 경기에서 공의 속도를 측정할 때 바로 스피드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드건, 그러면 도플러 효과가 이용된 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로 이제 우리 물리원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 다음에 증거를 대봐라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체 관측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도플러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우주라는 것은 그림을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보죠. 옛날에는 뭐 적색 편의, 청색 편의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우리 이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적색 이동과 청색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촛불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촛불이 쫙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소리로 말했을 때는 음원이었어요. 음원. 근데 빛으로 말하니까 이것도 소스예요. 소스, 라이트 소스. 이 소스가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면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커지고. 그 다음에 오호, 우리 음파에서 공부했던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 멀어지면 진동수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요. everybody. 그러면 V는 F 람다에서 여기 빛이니까 C라고 합시다. C는 이꼴 F 람다에서 무엇이 일정하냐면 아하, C가 일정해요. 그러면 진동수가 커지니까 파장이 짧아져요. 진동수가 작아지니까 파장이 길어져요.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색이 파장이 긴 거죠. 적색.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파란색이 파장이 짧은 거죠. 청색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하,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면은 우리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그 띠가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물리원 과정에서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했던 건데, 스펙트럼을 우리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해 보면 적색 이동이 발생이 된다. 관측이 된다. 그 이유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구예요. 지구에서 도플러를 쏴요. 레이저를 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 가까워지고 있죠. 저 가까워지고 있으면 청색 이동. 멀어지고 있죠. 적색 이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실제로 여기서 확인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정지하고 있었다.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정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가운데 이 까만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검은색의 띠가 청색 쪽으로 기울어요.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갔다 이거죠. 아하, 선생님 이만큼 갔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멀어지고 있잖아요. 멀어지고 있으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만큼 치우쳐요. 그래서 적색 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걸 적색 이동이라 그러고, 청색 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걸 청색 이동이라 그래요. 요거를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과 물리원 시간에 우주의 팽창 증거로 제시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색 이동과 청색 이동의 개념을 확인했으면 키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도플러 효과에 의한 스펙트럼의 이동, 그러면 청색 이동, 이것은 파장이 짧아진다. 왜?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요거의 푸른색 쪽으로 이동한다. 적색 이동, 그러면 파장이 길어졌다. 이건 왜? 진동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색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교재는 탐스런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교과서에는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플러 충격파에 의한 의학적 활용. 그렇죠. 충격파에 의한 의학적인 활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선생님이 아까 이 충격파라는 거, 우리 음속에 가깝게 음원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충격파를 만들게 되는데, 실제로 요거 선생님도 이것도 적어왔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을 수행하다가 B-29 폭격기, 우리 감독님 아시죠? B-29 폭격기. 그 B-20 폭격기가 갑자기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항상 미국에서는 하는 게 뭡니까? 사고조사. 왜 터졌을까? 블랙박스도 보고 막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음속보다 빠르게 가가지고 충격파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행기가 상공에 너무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 충격파가 쫙 영향을 미쳐가지고 요게 폭발해버렸다라는 결론을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럼 이걸 과학적으로 좀 이용해보자. 그게 바로 체외 충격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누워 계시죠. 그런데 우리 여기 신장에 뭐가 있어요? 결석, 딱딱한 돌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소변 할 때, 놀 때 겁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방금 전에 그 충격파를 그냥 쫙 체외 바깥에서 주는 거죠. 쇠석기라고 해서 주는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된다? 이 결석을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쉬 누울 때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인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넘겨서 자료 정리합니다. 자, 키포인트 체외 충격파 쇠석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도플러 효과를 공부하면서 나온 건데 결석을 쪼개가지고 배출시키는 치료법이다. 그래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알려지게 된 것을 의학에 이용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이 바로 레이더인데, 도플러 레이더예요. 그래서 실제로 별명이 뭡니까? 태풍을 잡는 레이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림을 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돔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레이더가. 그리고 그 안에 뭐 이제 접시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안테나에서 발사된 이 라디오파가 진동수가 얼마나 맞고 되돌아왔을 때 변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구름이라든가 수증기의 입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글로 설명했습니다만은 진동수가 결국 멀어지고 있는 물체에서는 감소하고, 그렇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물체들은 진동수가 증가한다. 이 내용이 바로 뭡니까? 도플러 효과. 그래서 나중에 논술로 이 자료가 그대로 나오면서 도플러 레이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뭘 할 수 있냐? 이것이 결국 진동수의 변화량을 읽어가지고 바람의 방향, 속도 이런 것을 계산한다.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몇 대 더 사용하면 3차원으로 입체로 완전히 태풍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음파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빛이라든가 전자기파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진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풀이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